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의 에러와 예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러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서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예외는 문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문 에러는 신텍스 에러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을 우리가 구문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무엇인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문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싶은데 실수로 마지막 부분에 따옴표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법 에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EOL이 end of line이라는 뜻으로서 맨 마지막에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 100을 넣고 만약에 A가 100보다 크면 A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if문은 콜론으로 끝나야지 세미콜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문법 에러가 발생해서 invalid syntax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텍스 에러가 뜨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고쳐야 합니다. 에러 중에서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외는 구문 에러가 없이 잘 작성된 코드라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외라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잠재적인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객체를 만들지 않았는데 프린트 x라고 출력을 하라고 하면 x가 없기 때문에 네임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x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1이고 B는 A, 즉 A는 정수형 객체고 B는 문자 객체입니다. 이 경우에 두 개를 더하라고 하면 안 되죠. 문자끼리 더하든가, 즉 연결이죠. 아니면 숫자끼리 더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 문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A와 B의 잘못된 데이터 타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입 에러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0으로 나누는 예외를 보겠습니다. A는 10이고 B는 0입니다. 이때 A를 B로 나눠라, 즉 0으로 나누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0으로 나누는 것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안에 숫자가 잘못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많이 접하게 되는 예외가 리스트에 3개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0부터 시작을 해서 2까지밖에 인덱스가 없죠. 0, 1, 2. 3개의 인덱스만 갖게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L3을 출력해라 라고 쓴다면 L3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름은 인덱스 에러입니다. 즉, 이 문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없는 공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은 이름이 없다거나 지금처럼 0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법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4줄짜리 간단한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수행을 시키면 일단 엔터 A가 나오겠죠. 제가 10이라고 넣으면 10이 A로 들어갑니다. 엔터 B라고 해서 5라고 넣으면 5가 변수 B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C는 A 나누기 B가 계산이 되겠죠. 이 경우는 10 나누기 5이기 때문에 2.0이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제가 B에다가 0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들어오는 입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인 에러는 아예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고 무조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예외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입력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1000번 정도 루프가 도는데 그중에 어쩌다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제하고 똑같은 예제인데요.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2줄이었죠. 예외가 발생하는 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외가 발생하는 줄은 이거 첫 줄, 요 줄 하나죠. 이 줄 하나에서 예외가 발생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다음 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묶어서 try라는 구문으로 묶어버립니다. try 콜론이라고 한 다음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라인들을 모두 묶고 그 라인이 끝나고 나면 except라고 해서 try하고 줄을 맞춰야 됩니다. 줄을 맞춰서 except라고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try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의 종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되고 대소문자도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except에서 try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적고 맨 마지막에는 콜론을 넣으셔야지 됩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 except 구문을 처리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A하고 B에 아무 문제가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쭉 흘러오다가 try로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except 부분은 무시하고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처럼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B에서 제가 0을 넣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B에 0을 넣게 되면 이 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try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알게 되고 이때 문제가 except 옆에 있는 바로 이 문제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맞다면 except 블록을 수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C가 실행이 되지 않고 대신 cannot divide by zero가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즉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try로 묶고 except로 발생 가능한 예외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법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자면 try 콜론 여기에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을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try에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except라는 문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except 옆에 예외의 종류를 적어주셔야 되고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을 수행을 해라. 만약에 이 부분에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를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else 부분이 나올 수 있고 finally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else는 역시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즉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행이 되겠죠. try가 수행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except를 전부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else로 떨어집니다. 즉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try 실행 후에는 else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finally 구문은 예외가 있던 없던 무조건 수행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else는 예외가 없어야지만 수행하는 부분이고 else가 통째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finally는 예외의 발생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수행이 되는 문장입니다. 예제로 몇 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진 않겠지만 일부러 한번 넣어봤는데요. 지금 B에다가 0을 넣어서 A 나누기 0, A가 5죠. 5 나누기 0을 시켰고 즉 예외가 발생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print X, X가 이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me error라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print L3도 역시 예외죠. 왜냐하면 0, 1, 2, 인덱스 3이 없습니다. 즉, 이 세 줄이 모두 다 예외 발생이 가능한 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처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네 줄은 그대로 갖다 쓰시고요. try로 묶습니다. 즉, try 안에 예외 발생 가능한 문장 3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제로 디비전 에러고요. 이 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네임 에러입니다. 이 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인덱스 에러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except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면 이 프린트문이 수행이 되겠죠. 네임 에러가 발생하면 이 줄이 수행이 되고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면 이 줄이 수행이 됩니다. else는 만약에 try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지금 경우에는 finally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린트문은 무조건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수행을 시켰을 때 첫 번째 헬로 찍히겠죠. 그 다음에 이 줄에서 바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럼 예외가 발생하자마자 try에서 빠져나와서 except 옆에 있는 에러를 순서대로 체크해 나갑니다. 이 에러인지를 보는데 이 에러가 이번에 맞죠. 그러면 이 에러에 해당하는 이 cannot divide by zero라는 게 출력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건너뜁니다.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else 부분은 수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굿바이를 찍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이 예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b를 0에서 1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헬로 찍히겠죠. 이 오른쪽이 출력 결과입니다. 트라이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졌고요. 두 번째 줄에서 x가 없으니까 name error라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except를 확인합니다. 지금 발생한 예외가 제로 디비전 에러인지 확인을 합니다. 아니니까 그 다음 except로 떨어져서 name error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맞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프린트 문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except는 다 건너뛰고 else도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건너뛰게 되고 최종 굿바이를 찍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이번에는 else 부분이 있을 경우에 어떨 때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바꿔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라이에 두 줄이 들어가 있죠. b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외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L2로 바꿨기 때문에 2라는 인덱스는 있기 때문에 역시 예외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트라이 구문이 예외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except 부분은 무조건 전부 다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else 파트가 없다면 수행할 게 없지만 else 파트가 있다면 예외가 없는 경우에 else 파트가 수행이 되고 끝납니다. 마지막 굿바이는 트라이 구문하고는 상관이 없죠. 트라이 구문이라고 한다면 트라이에서 시작을 해서 except와 else와 있다면 finally까지가 트라이 구문입니다. 다음으로 finally 구문에 대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finally는 예외랑 상관이 없이 트라이의 맨 마지막에 finally가 있다면 무조건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L에 데이터 3개를 넣었습니다. 그럼 0, 1, 2까지 인덱스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외를 발생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L3이라고 해서 없는 인덱스가 적혀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쭉 흘러오다가 이 순간에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except로 갑니다. except의 인덱스 에러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죠. out of indexing이라는 문자가 찍히게 됩니다. else는 예외가 발생할 적에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게 되고 finally는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except 옆이 인덱스 에러가 아닌 다른 에러가 들어온다면, 즉 해당하는 예외가 아닌 다른 예외가 들어온다면 예외 처리를 잘못하는 거죠. 예외가 없는 경우에 finally가 수행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try 구문 안에 예외를 없애기 위해서 L2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흘러오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없으니까 except 부분은 건너뛰겠죠. 예외가 없으면 else 구문은 수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finally는 예외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굿바이는 try 구문 바뀌니까 다시 수행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에러와 예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에러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정하셔야 합니다. 예외는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try, except, else, finally를 적절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